자, 상상해 봅시다. 평범한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뉴스 속보가 터집니다. 전국 모든 은행, 일시 폐쇄. 여러분은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은행 앱에 접속하죠. 그런데 로딩 아이콘만 뱅뱅 돌고 있습니다. 동네 편의점 ATM 기계에는 서비스 중지라고 적힌 A4 용지가 덜렁 붙어 있고요. 카페는 열려 있지만 아무도 당신의 체크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주유소는 오직 현금만 받는다고 소리치고 월세날이 됐는데 집주인은 계좌 이체는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전산 오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거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굳게 닫힌 은행 지점 앞에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고 대형마트 계산대에는 카트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으로 결제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입니다. 플라스틱 카드는 이제 쓸모없는 장식품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금융 시스템, 긴급 점검 중. 바로 그 순간 얼음물 같은 생각이 머리를 강타합니다. 아, 내 돈. 내가 생각했던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저 스크린 위에 떠있던 숫자에 불과했구나. 그리고 지금 그 스크린이 꺼져버렸구나. 만약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지켜줄 지혜의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무슨 디스토피아 소설의 도입부 같다고요? 천만에요.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멀리 불안정한 나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국가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의 삶은 점잖게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그냥 뚝 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부와 생존의 법칙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2001년 아르헨티나를 한번 볼까요? 수년간의 방만한 경제 운용, 막대한 국가부채, 그리고 IMF 구제금융까지 받은 끝에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국민들은 자국의 화폐인 페소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기에 바빴고 은행에서는 예금이 미친 듯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정부는 은행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들은 이 조치를 코랄리토, 즉 작은 울타리라고 불렀죠. 하지만 평범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그건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현금 인출은 일주일에 250페소로 제한됐습니다. 달러로 예금했던 계좌는 강제로 가치가 폭락한 페소로 전환되었죠. 단 몇 주 만에 내 집 마련의 꿈, 사업자금, 은퇴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저축의 실질 가치가 절반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들기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중산층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가정이 순식간에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이 증발한다는 건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사 먹던 빵과 우유, 내야 했던 월세가 하룻밤 사이에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되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르헨티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13년 키프로스를 보죠. 유럽연합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키프로스 정부에게 은행 예금을 동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평범한 예금주들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10만 유로 이상 예금 계좌가 압류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부실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돈을 빼앗아간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억만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게 된 중소기업 사장들, 연금을 찾을 수 없게 된 은퇴자들, 자녀의 학비를 낼 수 없게 된 부모들이었죠. 2019년 레바논에서는 수년간의 부패와 재정 붕괴가 결국 자본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은행들은 당신 계좌에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한 달에 고작 몇백 달러만 인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예금주들은 서류 대신 총을 들고 은행 지점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당신이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그들의 돈이었던 겁니다. 에이,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겠지의 원조, 미국에서도 은행은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1933년 대공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시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국적인 뱅크 홀리데이를 선포했습니다. 나흘 동안 미국 내 모든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민들은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고 기업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불확실성이 사회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선별적으로 다시 문을 열게 한 후에야 대중의 신뢰는 아주 서서히 회복되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말 그대로 전체 은행 시스템을 얼려버려야만 했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은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행은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 위에서 운영됩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일부, 예를 들어 10만 원만 금고에 남겨둡니다.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거나 투자하거나 또 다른 부채로 변환되죠.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에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하면 이 환상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대신 종종 은행의 편에 섭니다. 그들은 인출을 동결하고 예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스템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내일 당장 바로 이 도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치 현금은 있나요? 한 달은요? 은행 자체가 문제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어떻게 낼 건가요? 스크린 속 디지털 숫자들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건 편집증적인 망상이 아닙니다. 이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스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당신은 은행이 안전한 금고가 아니라 신뢰라는 이름에 깨지기 쉬운 기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일단 그 신뢰에 금이 가면 돈과 권력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위기들의 표면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 패턴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은행은 무슨 재수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는 시스템의 천재성이자 동시에 아킬레스건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은 당신의 예금을 보관소에 코트 맡기듯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을 가져다가 복제하고 또 복제합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10만 원만 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90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그 대출금은 또 다른 누군가의 예금이 되고 그 예금은 또다시 대출될 수 있죠. 허공에서 100만 원이 500만 원, 1000만 원의 유통신용으로 불어납니다.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이죠.
하지만 동시에 카드로 만든 집이기도 합니다. 만약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원래의 100만 원을 찾으러 오면 은행에는 그 돈이 없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신뢰가 전부인 겁니다. 시스템은 사람들이 은행 문이 계속 열려 있을 거라고 믿는 동안에만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뱅크런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인출할 필요도 없어요. 준비금이 얼마나 얄팍한지 드러낼 만큼의 소수만 몰려도 충분합니다. 일단 공포가 퍼지면 건전한 은행조차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만원 극장에서 불이 난 것과 같죠. 단 한 명의 비명, 출구로 달려가는 단 한 번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아비규환을 만들어냅니다. 정부도 이걸 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들의 본능은 개인 예금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보호하는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코랄리토를 시행한 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계속 돈을 인출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은행 시스템은 일주일 안에 붕괴했을 테니까요. 키프로스가 예금주의 돈을 압류해 시스템을 재건하는 베일인을 단행했을 때 그들은 이걸 쓴 약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인, 은행가, 그리고 국제 채권자들이 저지른 실수의 비용을 강제로 떠안은 셈이죠. 진실은 은행과 정부가 한 몸처럼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은행은 정부가 신뢰를 강제하고 예금을 보증하고 이기 시의 구원투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은행이 자신들의 국채를 사주고 재정 적자를 메워주고 경제의 신용을 공급해주길 원하죠.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서로를 감싸고 돕니다. 그리고 그 동맹에서 소외되는 건 바로 당신, 예금자이자 납세자이며 당신 돈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바로 당신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같은 것들은 이 환상을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준다고 하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전국의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이 보장을 요구한다면 그 돈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요. 보험기금은 전체 예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의 진짜 힘은 심리적인 데 있습니다.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안된 위약, 즉 플라시보인 셈입니다. 은행이 멈추면 상거래는 마비됩니다. 디지털 결제는 사라지고 월급은 지연되며 공급망은 끊깁니다. 2015년 그리스 위기 때 사람들은 하루단 60유로를 인출하기 위해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몇 시간씩 ATM 앞에 줄을 섰습니다. 결혼식이 연기되고 수술이 미뤄지고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 모든 게 금융 시스템이 돈에 대한 접근권이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배급되어야 할 특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암호화폐, 핀테크 앱의 시대에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깊어졌죠. 돈의 디지털화는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은행과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버가 다운되거나 카드 리더기가 고장나거나 기관이 당신의 계좌를 동결하면 당신의 부는 순식간에 허공에 뜬 디지털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현금 없는 사회에서 은행 폐쇄는 대공황 시절의 낡은 공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현대판 악몽입니다. 파급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어 해고가 속출합니다. 마트는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 진열대가 텅텅 빕니다.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이는 은퇴계좌와 연금을 증발시킵니다.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날이 갈수록 줄은 길어지고 인내심은 바닥납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내린 기술적인 결정 하나가 전면적인 사회 위기로 번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태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물물교환을 하고 사재기를 하고 심지어 폭동을 일으키며 절박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시스템이 그렇다고 허락해줄 때까지만 당신의 것입니다. 정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취약하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세상에서 뱅크 홀리데이나 자본 통제는 더 이상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공황 상태에 빠져 돈을 인출하거나 현금을 매트리스 밑에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그런 반응이 오히려 당신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보여줍니다. 진정한 전략은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는 유행어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자산을 한 가지 형태 이상으로, 하나의 기관 이상으로, 심지어 하나의 국가 이상으로 보유하는 것은 이기시 마비 상태에 빠지느냐, 아니면 기동성을 확보하느냐의 차이를 만듭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를 접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 부동산, 대체가치 저장수단, 심지어 비상용 현금 보유까지. 이것들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접근권과 소유권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부가 오직 특정 기관의 자비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구축하려면 안전이라는 환상 너머를 보고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에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만약 내일 은행이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이미 문을 닫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